반갑습니다. 화면톡 김대한입니다. 자, 직업상담학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직업상담 실무, 그러니까 2차죠. 2차 주관식 문제를 푸시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풀고 이거 준비하시는데 조금 요령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2차 실무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보기 중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기술에 나가는 그런 능력을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 공부 1차 공부하셨던 거랑 2차 공부하셨던 거랑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필요가 있는데요. 자, 2차 공부할 때 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1차 필기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 구분하는 정도로 했다고 하면은, 자, 2차 실무 때는 좀 나오는 범위가 조금 다르죠. 좀 달라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출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제는 2차 실무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자격증을 따셔야 하기 때문에, 합격하셔야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잡아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잡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키워드예요. 선생님들이 키워드를 잡아주셔야 돼요. 보통 선생님들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게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부족했는데도 붙은 것 같다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건요, 채점자 기준에선, 즉 평점자 기준에서는 이 수험생이 실제로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선생님들이 묻고자 하는 문항에서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를 적어 주셔야지 합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적으실 때 실제적으로 뭐 선생님들이 2줄, 3줄, 뭐 많게는 뭐 굉장히 장황하게 쓰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장에 요만한 사이즈 시험지에 한 줄을 적게 돼 있어요. 한 줄을 기술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도 굉장히 길게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렇다고 너무 간단하고 뭐 짧게 쓸 필요 써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반드시 그 문제가 요구하는 키워드. 자, 키워드는 한 가지는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키워드와 유사한 개념, 그리고 봤을 때 이것이 이 개념을 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키워드를 잡아서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키워드를 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렇죠. 이걸 문장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잡고 그 키워드에 살을 붙여서 문장화 시켜주면 여러 선생님들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가끔 N수생이라고 하죠. N수생.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못 붙으시고 또 이제 떨어지시고 해서 이제 재수 이상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자꾸 떨어진다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 선생님 쓰신 답안 좀 볼까요? 하면은 대부분이 글은 잘 쓰셔도 키워드를 빼놓고 다른 내용들로 글짓기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런 선생님들은 합격하기 많이 어렵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시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제 수업, 제 환멘토 수업 어떻게 간다고요? 예, 그렇죠. 키워드 잡으시고 키워드를 문장화 시키는 거. 자,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직업상담학 첫 번째 시간, 직업상담의 개념과 이해를 할 텐데요. 먼저 이제 직업상담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판서를 통해서 직업상담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요, 상담하니까 우리가 대상이 뭐라고 했죠? 필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대상이 기계나 사물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심리를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리. 그래서 우리가 심리에 다뤄서 심리 상담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심리 상담, 그러니까 임상 심리학에 기초한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라든지 상담이 있고, 그다음에 크게 직업 상담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뭐 직업 상담도 뭐 심리학적인 그런 개념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둘 다 심리를 다루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심리 상담에서 저 중요시 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시 되는 것은 뭐냐면 심리 상담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부적응 뭐다? 그렇죠. 행동 나오셔야죠. 행동 무조건 나오셔야 돼. 행동 표현. 이 행동은 심리적 영역이 인지 영역과 정서적인 영역이 어떻게 돼요? 복합돼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부적응 행동을 어떻게 돼요? 수정하고 교환하고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죠? 요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 직업 상담 같은 경우에는 부적응 행동이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든지 뭐 공포증이라든지 공황증이라든지 경조증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심하게 우리가 봤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직업 상담에서는 실제적으로 내담자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뭐냐면 구직 활동이라든지 자기 효능감에 대한 부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직업 상담에서도 뭐 물론 부적응 행동에 대한 것들을 다루긴 하지만 가장 중점지 하는 거, 그러니까 심리 상담에서 중점지 하는 거, 직업 상담에서 중점시 하는 거를 본다면 직업 상담에서는 이거죠.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좀 바꿀게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의사 결정 능력을 중시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 해결 능력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사를 결정해서 그 의사 결정대로 행동하고 목표를 선정하고 실행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더 강조한다는 걸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의사 결정에 의해서 어떠한 행동들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결국에 이 직업 상담을 통해서 의사 결정된 친구들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요. 그죠? 자신을 신뢰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실현의 경향성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취업에 성공할 수 있고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도 적응하게 되고 또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직업 상담의 목적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 상담이 이루어지는 때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직업 상담이 이루어지는 때들은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들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 크게 보면 라이프 이슈인데요. 라이프 이슈. 이 라이프 이슈 상에서 그러니까 생애 어떤 그 사건들 중요한 주제들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진학 상담할 때, 그죠? 진학 지도라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학과를 가면 좋을까요? 저는 어느 분야로 공부하면 좋을까요? 진학 지도할 때 쓰이고요. 그다음 그러니까 진로 지도라고도 하죠. 진로 지도. 그다음에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직업을 할까요? 저는 도대체 어느 학과를 갈까요? 어떤 직업을 할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 적응해야겠죠? 그래서 직업 적응 때. 그리고 또 전직을 할 경우에 또 직업 상담이 들어가 줘야겠죠. 그리고 은퇴할 때 또는 뭐 이직할 때 은퇴할 때 이렇게 쭉 생애 이슈 때마다 이루어지는 게 직업 상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직업 상담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머지는 좀 교재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쌍가로 2번 보세요. 쌍가로 2번 보시면 직업 상담의 목적,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렇게 차례대로 문장화시켜서 나열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보시고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봅시다. 일반적인 상담의 목표니까 약간 이쪽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2번은 직업 상담의 목적이니까 요거의 직업 상담에 좀 관여됐다고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죠. 자, 일반적인 상담의 목표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억 보시면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촉진시킨다. 행동 변화를 썼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상담은 개인의 문제 해결을 돕는다. 그리고 디귿 적극적인 정신 건강을 증진시킨다. 리을 내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돕는다. 그 다음에 미음 상담을 통해 개인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제가 요거를 우리 선생님들 여기 기출문제예요. 이거 저 여기 2차 교재만 조금 더 설명드리면 2차 교재 내용이 본문 내용들이 제가 다 기출문제를 조합해서 만든 거니까 99% 가까이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문 내용도 기출문제니까 우리 선생님 염두에 두시면 좋고요. 요거를 우리 선생님들을 안 보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안 보고 쓰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달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키워드를 잡아주시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요걸 좀 두 문자로 해서 쉽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판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요. 일반적인 상담의 목표죠. 자,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자, 이거 목표인데 목표 나오고 뭐 이제 뒤에는 목적인데 선생님들 목적이라 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구분하지 마시고요. 그냥 목표와 목적은 되게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좀 정리해 볼게요. 제가 두 문자로 정리해 드릴게요. 변 문제는 정신 의사 효율성 향상. 자, 잡아드린 것들 뭐예요? 키워드예요. 키워드 아셨죠? 자, 그러니까 변 문제는 정신과 의사를 만났더니 효율성이 향상되더라. 아셨죠? 좀 더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좀 재밌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변비 문제가 있어요. 변비 문제가 있어서 어때 대장학문과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치료가 안 되고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치료가 됐어요. 왜 치료가 됐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변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정리하고요. 자, 이제 문장 만들게요. 선생님들 문장. 자, 변은 뭐예요? 변화. 뭐에 대한 변화요? 행동 변화. 그죠? 행동 변화예요. 행동 변화.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겠죠?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정신 건강 증진. 교재랑 같이 보시면서 키워드 똥글뱅이 쳐주세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 결정 능력. 그 다음에 효율성 향상. 무슨 효율성? 그냥 개인적인 효율성 향상. 되셨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문장으로 만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주어 붙이면 되겠죠.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촉진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감 오셨어요, 선생님들? 자, 앞으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드 잡으시고 살 붙여서 문장화 시키는 걸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비교하시되, 자, 일반적 상담 목표하고 그 다음 뭐죠? 직업 상담의 목적이었죠? 직업 상담 목적. 자, 직업 상담 목적도 제가 키워드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명 이수하면 의사직업 성장하네. 자, 뭐예요? 잔명 과목. 그러니까 의대에 진학을 했는데 잔명 과목이 있어요. 잔명 과목을 이수했더니 의사 직업으로, 그러니까 의사 직업인으로 성장하네. 의사로 성장했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잠은 뭐예요? 잠은 잠정적 진로를 잡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직업 상담 목적은 잠정적 진로를 잡도록 도와준다. 자, 그다음 명은 뭐였죠? 명확히 하는 과정이다. 명백히 하는데 무얼 명백히 한다? 그렇죠. 목표를, 그렇죠. 직업에 대한 목표를 명백히 해주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이는 뭐예요? 이해. 뭐에 대한 이해? 직업 세계.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말하죠. 수는 수립. 뭐예요? 직업 계획. 계획에 대한 수립이죠. 계획. 그죠? 의사 결정이겠죠. 그 다음에 직업. 이 직업은 직업 의식을 말합니다. 어떤 직업 의식이요? 성숙한. 그래서 요건 좀 설명드리면 보통 직업에 대해서 그냥 잠정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직업은 저 직업은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뭐 예를 들면 아이돌 스타 같은 경우죠. 아이돌 스타는 좋은 옷만 입고 뭐 좋은 조명만 받으면서 좋은 일만 할 거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이돌 스타로 내가 직업 세계에서 종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된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그죠? 쪽잠도 자야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것들까지 이해하는 것을 성숙한 직업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성숙도죠, 성숙도. 그 다음에 성장 뭐예요? 개인의 능력과 성장. 자, 왜 성장이 이루어지냐면요. 직업 정보, 그러니까 직업 상담을 통해서 직업 정보나 직업 세계에 대해서 성숙한 의식을 갖고 직업 세계를 이해한다는 거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 직업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고 내가 성숙한 직업 의식을 갖는 건 능력이라고 봅니다. 성숙도 개념에서 이론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 문제는 정신과 의사를 만났더니 효율성이 오히려 향상되더라. 그 다음에 의사로 성장하려면 잔명 과목이라는 과목이 이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 뭐 과목에 뭐 마취 과목, 뭐 임상심리 과목 이러는데 잔명 과목도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정리하시면 그렇게 키워드들이 어렵지 않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저하고 재밌게 같이 정리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기즈버스의 직업상담의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암기 팁에 제가 예처결, 기즈버스는 처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적어놨죠. 그래서 판관포청천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그 드라마 보면 이제 판관인데 이렇게 결정하죠. 그러니까 처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예언과 발달이라고 했어요. 예처결에 예는 예언과 발달인데, 자, 우리가 예언한다는 건 그냥 어떻게 예언해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의 흥미라든지 적성을 보고 너 뭐뭐 하면 잘 될 것 같아 라고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미래의 진로를 예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니은 처치와 자극. 처치는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야 처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 문제를 처치하고 자극, 어떤 걸 자극할까요? 내가 그 직업 분야에서 성장하고자 한다면 그 분야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자극시켜 줘야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자극한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결함과 유능. 직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결함은 어떻게 해줘요? 극복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자신의 단점이라든지 결함 때문에 그 직업 생활을 길게 영위하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우리 그 직업 상담사를 하고자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뭐가 좋으셔야 돼요? 그렇죠. 대인관계력이 좋으셔야 돼요. 대인관계력이 없으시면 어떻게 되죠? 그건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단점들을 어떻게 해요? 극복해내야겠죠. 극복해내고 어떻게 된다? 유능함, 자신이 잘하는 부분을 개발해서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크라이티스의 직업상담의 목적 3가지 나오죠. 그죠? 자, 직업의 선택 볼게요. 기억. 개인의 직업 목표를 명확하게, 명백히 해준다. 자, 니은 의사결정 기술.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킨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개인의 능력 고양. 자신을 성장시키는 능력을 제고시키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킨다. 이렇게 나왔죠. 자,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죠? 그렇죠. 이거 암기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로 나오네요. 자, 크라이티스의 직업상담 목표는 뭐만 체크하시면 돼요? 명의사 성장했네. 명의사로 성장했네. 크라이티스는 명의사로 성장했네. 크라이티스는 명의사로 성장했네. 요것만 뽑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명의사 성장 요것만 뽑아주시면 암기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출문제였습니다. 기출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이런 것들 자꾸 계속 단순 암기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응용력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요령껏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쌍가루 3번 갈게요. 자, 쌍가루 3번 직업상담의 과정. 1번 직업상담사의 일반적인 자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니은 상담자는 자아의 편견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신의 편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저게 안 돼서 안 돼. 저 사람은 저 사람 많이 배우지 못했어. 그러니까 취업 안 될 거야.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상담사는 객관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중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게 되면 감정이입이 많이 돼서 우리 상담사로서의 어떤 중립성이라든지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내담자에 대한 어떤 존경심하고 때로는 동정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상담사로서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리을 심리검사 해석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음 상담에 필요한 직업정보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직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직업상담의 과정 볼게요. 자, 직업상담의 과정은 관진목계평에서 기업 관계형성부터 볼게요. 관계형성. 관계형성은 뭐예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라포 신뢰감이 먼저 형성돼야지 상담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진단 및 측정. 진단하거나 측정하는 거.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하기도 하고요. 내담자의 어떤 개인적 성향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럴 때 무엇을 통해서 심리검사 도구 등을 통해서 내담자의 특성과 어떤 문제들을 같이 진단하고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목표 설정. 직업 상담에서 목표 설정은 내담자가 바라고 원해야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목표 설정에 직업 상담에서 목표 설정하는데 4가지 주의점 쓰시오. 요 문제도 나왔어요.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개입. 내담자의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내담자가 중재하고 그다음에 처치하고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개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미음 평가. 마지막 단계죠. 평가 단계에서는 상담자의 중재가 상담 초기에 선정한 내담자의 목표, 그러니까 내담자와 같이 설정한 직업 목표에 부합되는지, 얼마나 잘 어떤 도움이라든지 처치를 중재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평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그 첫 장에서의 개념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요거를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했는데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우리 암기 팁들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첫 번째 나왔어요. 3번. 3번이라고 요건 볼 필요 없고요. 자, 요 내용 하나씩 보시면서 우리 공부하셨던 거 같이 정리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기즈버스의 직업 상담의 목표. 자, 기즈버스는 뭐 하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처결하겠습니다. 예, 처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로식으로 놓은 건 키워드 위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예, 처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죠? 예언과 발달. 그 다음에 처는 처치와 자극이죠. 그 다음에 결은 결함과 유능. 자, 요 세 가지를 직업상담의 목표로 잡는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개인의 무엇을 탐색하고 무엇? 그러면 개인의 특성이죠. 자, 제 개인의 특성인데, 자, 특성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특성하면 나오셔야 되는 게 뭐예요? 직업인의 가문. 개인, 직업인의 첫째 뭐죠? 흥미. 둘째, 적성. 자, 모르시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직업인의 가문이 있어요. 직업인의 가문. 그러니까 직업인의 가문인데, 자, 이 직업인의 가문은요, 직업을 선택할 때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기준들을 서열대로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첫째가 뭐예요? 흥미죠. 둘째가 뭐예요? 적성이죠. 셋째가 성격이, 그 다음에 가치,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근데 넷째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특성, 개인의 특성, 그러니까 흥미, 적성 등을 탐색하고 쭉 나열하면 돼요. 이건 세트로 묶는 거예요, 선생님들. 세트 메뉴예요. 미래의 뭐예요? 미래의 진로를, 그죠? 미래의 진로를 미래의 직업, 그죠? 진로를 예언한다. 직업적 성공을 예언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처치와 자극은 뭐예요? 무슨 처치? 직업 문제겠죠. 문제가 있어야 처치할 거 아니에요. 직업 문제에 대한 처치와 직업 발달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너 이거 해. 우리 선생님들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극받아서 하는 거죠. 직업상담사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인강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환멘토 강의 들어봐.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함과 유능 뭐예요? 직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결함을 당연히 극복해야겠죠. 극복하고 유능을 개발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이 키워드만 딱딱딱딱 잡고 어떻게 돼요?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훌륭한 답안이 됩니다. 훌륭한 답안. 자, 이제 감 오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느낌 오시죠? 자,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크라이티스. 자, 결국에 제가 이거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우리 키워드 형식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크라이티스. 직업상담 목표 3가지 나왔죠. 3가지. 직업 선택 뭐예요? 이것도 두 문자 먼저 꼽아놓고 하시면 되겠죠. 명, 의사, 성장. 그죠? 그래서 명은 뭐예요? 명백히. 요거구나. 여기네요. 명의사 성장이니까 여기네요. 명의사 성장. 명확하게. 개인의 뭘 해줘요? 그러니까 직업 목표죠. 목표를 명확하게 해준다.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킨다. 개인의 능력 고양,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간단히 정리되겠죠.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직업 상담사의 일반적인 자질.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내 자객 전직. 우리 선생님들 그 살다 보면 미운 사람들 있죠. 혼내주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자객을 뒀어요. 근데 그 자객이 내 자객이에요. 내 자객이 계속 자객 노릇 할 줄 알았더니 전직한대요. 다른 일을 한대요. 직업 상담사 한대요. 이렇게 웃으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담자는 뭐예요?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을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그다음에 상담자는 자아의 편견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필요하다. 상담사는 객관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심리검사 해석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상담을 많이 해서 임상 경험이 많아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상담에 필요한 직업 정보 제공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이게 최근 기출 문제예요. 최근 기출 문제여서 언제요? 2009년 1회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직업상담의 일반적 과정 5단계를 쓰시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두 문자 교재에다 써놨죠? 국민 두 문자예요. 아마 이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관진, 목계평. 관진, 목계평. 제가 이렇게 할 때 선생님들도 입으로 따라하세요. 따라하시는 거랑 따라하지 않는 거랑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관계 형성, 진단 및 측정, 그 다음에 목표 설정, 개입, 평가. 자, 이렇게 5단계가 있죠. 첫 번째 관계 형성은 상담 초기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신뢰감의 뭐예요? 라포라고 하죠.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친근성을 기반으로 한 신뢰감입니다. 라포와 상호 정중적인 뭐라 한다? 수용적 분위기.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예요. 수용적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신뢰감도 같이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신뢰감이랑 또 친근감도 묶을 수 있어요. 친근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상담 초기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뭐 어떤 관계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점수 받기 힘들어요. 이해되시죠? 2번 진단 및 측정. 표준화된 뭐예요? 진단 및 측정 나오면 우리 선생님 나오신 내용이 뭐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심리 검사예요. 심리 검사. 그래서 심리 검사로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검사 도구를 활용해서 내담자 개인적 특성하면 뭐예요? 직업인에 가면 바로 나오면 돼요. 흥미, 적성 등을 그렇죠. 흥미와 적성 등을 측정하여 뭐 성격이 넣어도 돼요. 성격이 이해되시죠?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목표 설정은 내담자가 바라고 원하는 뭐예요? 목표죠. 목표니까 목표죠. 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내담자가 바라고 원하는 요것도 키워드로 묶을 수 있어요. 내담자가 원해야지 목표 설정이 잘 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개입은 내담자의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상담자가 뭐예요? 상담, 중재, 처치 등의 개입을 한다.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평가. 상담자의 뭐예요? 목표 달성. 상담자의 중재가 뭐예요? 중재가. 그러니까 이 개입이라고 쓰셔도 돼요. 중재가 상담 초기 선정한 내담자의 목표 수준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평가니까 평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기본적으로 직업 상담의 이해를 가지고요. 이렇게 쭉 두 문자로 정리해보고 이 두 문자 정리한 거를 다시 키워드 이렇게 뽑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키워드가 반드시 예를 들면 뭐 이 개입은 개입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개입이 중재라고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는, 그러니까 봤을 때 아, 이게 이것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꼭 그 한 단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선생님들이 좀 융통성을 가지고 이런 키워드들을 뽑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하나만 더 얘기하면 수용적 분위기도 서로 간에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친화적이고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좀 좋은 분위기라고 이렇게 쓰셔도 어떤 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맥락이 좀 이어지기 때문에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더 조금 쓰실 때는 약간 이렇게 좀 멋있는 문구로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키워드 딱딱딱딱딱 잡아드리면 그거 딱 체크하셔가지고 암기하시고 문장화시키고 암기하고 문장으로 계속 쓰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